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 경선에서 윤석열에게 패한 후 백의종군 하겠다며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윤석열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댔던 홍준표, 결국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역시나죠. 결국에는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또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는 행여나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백의종군과 마찬가지다라고 올렸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름을 빌려줬을 뿐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합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선대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명의를 빌려줘 놓고 대포통장이 활용되면 나는 그런 걸로 활용될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앞서 홍준표는 지지자들이 언제까지 잘해보라는 식으로 방관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당원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된다라며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홍준표가 걸어온 길이나 그동안 불거졌던 많은 일들을 고려해 보면 자신이 해온 말들이 있어서 대놓고 선대위에 합류를 하자니 2030 세대에 욕먹을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놓고 중앙선대위에 이름으로 올리자니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자니 당과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것 같으니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찌질해 보이죠. 당심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홍준표의 모습에 그동안 사이다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많은 젊은 층들이 대거 실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이 윤석열에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이 될 것인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혼자 잘난 척, 혼자 정의로운 척 하면서 연신 윤석열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쏟아내더니 결국 거기에 발을 담그는 모습에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거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 홍준표입니다. 자, 홍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쉴드 칠수록 수렁에 빠진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기도 했는데, 사전에 무슨 소통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란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기자만 보면 대가리 쳐박고 도망가기 바빴던 지난번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보란듯이 연합뉴스 기자와의 만남에서도 허위이력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김건희가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냐라는 질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김건희가 느닷없이 자세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마이뉴스와 YTN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곧바로 저자세로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이 터지기 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김의겸 의원이 YTN에서 김건희와의 인터뷰 녹취 파일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파일에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며 보도를 촉구하기 위해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여 그 파일 때문에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도 안 차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의도로 사과를 한 것이냐라고 묻자 대선 후보의 부인이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높은 기준을 놓고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라면서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미흡한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랍니다. 이에 기자가 여권의 기획 공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묻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라. 아침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기가 막힌 입을 털었습니다. 김건희의 허위 위력과 모든 의혹들이 여권의 기획 공작이랍니다. 윤석열과 그 가족들과 국임당은 지금 자신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원래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걸로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걸 여권에서 기획해서 공작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사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반성이라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인해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일반 보통 사람들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뿐 저들은 이런 일들은 범죄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조국 전 장관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그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석고대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한 놈입니다. 국민들은 사과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과 따위는 평소 하시던 대로 개한테나 주시고, 국민들은 당신들이 뿌린 만큼 그대로 법적 처벌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김건희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봉사하고 싶다,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건희가 조만간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가운데 오늘 가세연에서 또 웃기는 얘기가 하나 나왔죠. 바로 김건희는 줄리가 아니고 진짜 줄리는 하와이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다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세연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소 고발을 당해도 잘 빠져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케 하는 그런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김건희 등판시키기 위해서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